불과 이제 며칠밖에 올해가 남지 않았는데 그거를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차량인데요. 팰리세이드 오늘 만나러 왔습니다. 팰리세이드가 거의 한 80대 가까이 지금 준비가 됐다고 하거든요. 이거 타고 지금 시승을 나갈 건데 지금 시간이 7시 30분. 이게 해가 다 졌어요. 그래서 영상이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그 부분은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팰리세이드 실제로 보면 이 부피감에서 오는, 크기에서 오는 굉장히 웅장하고 임팩트가 있어요, 디자인 자체가. 근데 그 디자인이 현대자동차의 SUV라는 거는 딱 한눈에 보면 알 수 있으나 캐스케이딩 그릴의 자리를 중심을 잡고 그 옆으로 그 헤드램프하고 데일라이트가 나눈 컴포지트 램프, 그 램프가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 디자인은 그대로 따라가는데요.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보여줬던 디테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팰리세이드를 시작으로 새로운 또 디자인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그 디테일이 뭐냐면 우선 캐스케이딩 그릴은 맞습니다. 캐스케이딩 그릴 자체가 위에는 넓고 밑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형태잖아요. 작아지는 형태. 그러니까 이런 압도적인 풀사이즈 SUV의 좀 웅장함을 보여줄 땐 좀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디자인 면으로. 근데 그 불리한 부분을 크롬으로 감싸고 밑에 부분에 이렇게 크롬을 더 확장시켜 갖고 대줘서 균형감도 살리면서 좀 볼드한, 선 굵은 그런 전면부 인상을 만들어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전면부 지금 들어가는 헤드램프 자체는 그 컴포지트 램프라고 해서 산타페 코나에서 이어졌던 이제 현재 근데 요즘 디자인이 반영이 되어 있긴 한데요. 다른 점은 원래 컴포지트 램프 하면 여기가 데일라이트고 여기가 이제 전조등 헤드램프가 들어가는 이 구조입니다. 근데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세로 형태, 수직 형태의 DRL이 들어가고 그 DRL이 들어갔던 자리는 턴 시그널이 들어가는 그 구조로 변화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존재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거를 몰딩을 통해서 이렇게 해줬다면 지금 이 팰리세이드는 빛으로, 램프로 보여주고 있어서 그 존재감이 확실히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 LA 모터쇼에서 공개됐을 땐 이게 2구였어요, 헤드램프가. 근데 국내에는 저게 3구 형태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빛의 양도 더 많이 줄 수가 있고 또 보여지는 형태에 대해서도 훨씬 더 균형감 있게 세 개가 딱 이렇게 배치되다 보니까 좀 더 있어 보이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요. 같은 경우에는 정말 깁니다, 차가. 이게 지금 5m에서 한 2cm 정도? 그러니까 제네시스 G80하고 1, 2cm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그 정도로 상당히 큰 차량이고 웅장한데 현대자동차나 제네시스를 다 포함을 해서 처음으로 20인치 휠이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웅장한 차량이라 휠이 작아버리면 거기서 또 포스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20인치 휠이 신규로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리프터 들어가는 부분이 그 전면에 봤을 때 데일라이트 그 형상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연상되도록 해서 디자인이 이어지는 사이드 리프터. 또 하나 재밌는 부분은 몰딩이 쭉 가요. A 필러부터 시작해갖고 몰딩이 쭉 가는데 이 C 필러에서 이쪽으로 몰딩이 연결되는 형태가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잘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곡선으로 해갖고 꺾여요. 그래서 여기서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대부분 여기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꺾어 들어간 이 부분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 같고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약간 그 픽업 트럭 라인처럼 여기만 이렇게 없애면 픽업 트럭 모양이 되는 그런 형태 같이 그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이만한 공간이 팰리세이드에는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요소일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이 부분은 디자인 요소로서는 상당히 흥미롭고 재밌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랑 헤드램프의 디테일이 후면부 테일램프에도 이어집니다. 수직 형태, 세로 형태의 테일램프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턴 시그널 램프가 들어오고 나머지 건 이제 브레이크 점등되는 그 램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 재밌는 부분이 여기에요.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처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얇거든요. 얇은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레이저를 처리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차 본 것 중에 이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런 디테일을 이렇게 나눠서 얘는 별개고 얘는 이렇게 또 별개인데 이렇게 보면 하나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형태도 보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디테일을 살려준, 야, 이 부분은 상당히 멋있는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직 형태의 램프, 테일 램프가 자리를 하고 중앙에 펠리세이드란 렌더링이 자리를 하고, 요 현대 마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커요. 그 차가 자체가 크니까 마크 자체도 좀 많이 키웠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무게감도 있으면서 또 오랜만에 이런 형태를 보니까 상당히 반갑기도 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시승하면서 봤는데 달릴 때 이렇게 보여지는 형태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실내 한번 봐볼게요. 펠리세이드의 실내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운전석에 앉았을 때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어지는 듯한 이런 형태를 취해준 건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요. 중앙 디스플레이는 10.25인치 와이드 스크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와이드한 스크린이 들어가다 보니까 분할이 2분할이 아니라 3분할, 3분할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거기다 터치까지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주 시원시원하게 볼 수 있는 이런 편의성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요. 계기판 클러스터 자체는 지금 아날로그하고 중앙 디스플레이가 조합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중앙 디스플레이 자체는 그 제네시스 G70 그 느낌이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여기가 레드 컬러로, 붉은색 컬러로 바뀌고 하는 이런 부분이 G70에서 보여줬었는데 그 부분을 그대로 이어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콘솔은 그 넥소에서 경험했던 거 브릿지 타입에, 그래서 단을 나누고 밑에도 수납 공간 해놓고 위에는 이렇게 올려놓은 이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어 레버는 전자식 기어 레버가 들어갔고요. 버튼식입니다. 그래서 눌러서 D 드라이브 N, R, 그 다음에 다시 누르면 P. 반응 속도도 괜찮고 조작할 때 특별히 불편함이 느껴지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그 옆으로 오토홀더라든지 뭐 스탑앤고, 그리고 어라운드 뷰라든지 파킹 어시스트, 그 외에 통풍 시트라든지 열선 시트, 그리고 핸들 열선까지 뭐 편의 사양 옵션에 대해서는 부족함 없이 잘 구성을 해놨고요. 여기 다이얼 방식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하나가 추가가 된 건데요. 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현대자동차에서 했던 드라이브 모드, 컴포트, 에코,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까지 이 드라이브 모드에서 선택을 할 수 있고, 브랜드 최초로 이 기능이 하나 더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터레인 지형 반응 모드라고 하는데요. 이걸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하면 스노우, 그 다음에 머드, 샌드 이런 식으로 해서 지형을 반응한 모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서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중앙 디스플레이에 그래픽으로 띄워주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썼고, 선택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터레인은 누르면 되고, 다시 일반 드라이브 모드는 터레인 드라이브 모드. 자, 그리고 여기 공조기 부분 별도로 되어 있는 이 부분도 괜찮고요. 여기 스크린으로 따로 해서 바로바로 바라보고 조작할 수 있게, 지금 온도는 어떻고 풍량은 어떻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대자동차 중에 이렇게 스크린이 없는 차량들도 있어요. 그 부분 이제 중앙 디스플레이 띄워주는데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직관성이 있어서 더 좋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잘 해놓은 것 같고요. 뭐 버튼 크기라든지 조작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편함이 느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해서 조작할 수 있는 요것도 딸깍딸깍 이렇게 느낌이 나게 이렇게 한 부분들도 요즘 참 이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현대도 이제 그 제네시스에서는 진짜 금속 소재를 썼는데 이거 플라스틱에다 도금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져보면 그런 느낌이 있는데 싸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그 제네시스에 들어갔던 그런 패턴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지문도 묻지 않고 때도 잘 안 타는 이런 소재들이 적용이 돼서 아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썼고 잘 마감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덮개 형태로 누르면 올라가고, 내릴 때는 그냥 이렇게, 그리고 누르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도 이 상태가 움직여요. 이 파티션 자체가 그 니로에서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다가 이런 걸 놔야 된다 싶으면 놓고 이렇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이게 파티션 나눠주는, 또 안 썼을 때는 이렇게 중앙으로 밀어놔서 자유롭게 하고 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수납 공간도 상당히 잘 해놓은 것 같고요. 이제 시승이 시작이 됐거든요. 한번 나가고 있는데 처음 갈 때는 제가 2열에 앉아봤습니다. 2열도 승차감이 어떨지 이것도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공간적으로는 봐서 지금 전혀 불편한 부분은 없습니다. 정말 넓어요. 그리고 3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이따 또 이동을 해서 보여드릴 텐데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대부분 이런 차들은 3열 시트는 그냥
짐 놓거나 이런 용도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센치는 그런 차들이 대부분 구성이 되는데 3열도 사람이 앉을 수 있을 정도로 꽤 구성을 해놨는데요. 지금 2열부터 좀 볼게요. 시트에 포지션이 되면 2열 이렇게 각도 조절되고 앞뒤로 조절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 좀 이게 오늘 계속 시승이 이루어져서 그런데 좀 더러워요 차가. 그 부분을 좀 이해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중간에 터널이 되게 플랫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에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이쪽 공간은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팰리세이드 자체가 지금 시트 구조가 8인승하고 7인승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엔 이게 7인승이거든요. 팰리세이드는 기본으로 8인승이 기본입니다. 해서 시트 2개, 2열에 시트 3개, 3열에도 시트 3개 해서 8인승이 기본이 되고,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선택사항이 적용돼서 2열은 이렇게 투시트 구조로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뒤로 조절할 때 이 레일 느낌도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스르륵 미끄러지는, 턱턱 걸리는 느낌이 없고 앞으로 스르륵 빠지는 이 느낌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현대가 잘 신경 안 쓰는데 확실히 팰리세이드는 좀 다른 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이것저것 신경 썼다는 느낌이 들고요. 시트 포지션이 약간 높다 보니까 약간 떠가는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은데요. 시트 자체는 상당히 편해요. 시트의 형상도 그렇고, 또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팔걸이도 있어갖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이게 잘 지금 어두워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퀄팅 패턴 들어간 부분이나 가죽의 질감이나 형태나 시트의 형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딱히 흠잡을 부분이 없이 너무 잘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도어 트림에 이어지고, 확실히 이 차는 좀 베이지를 선택하시면 더 만족도가 올라갈 것 같아요. 제네시스 타는 느낌이 좀 납니다 진짜. 이 정도로 구성을 잘 한 것 같고요. 2열 자체에 공조 시스템을 따로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컨트롤러도 마련되어 있는 부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도 열선 시트를 비롯해서 통풍 시트까지 다 지원을 해주는 이런 선택사양이겠죠. 그래도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요. 안에 실내 내장 품질이라든지 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한 부분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미 시장을 겨냥한 모델이기 때문에 컵홀더, 미국 시장은 이 컵홀더를 상당히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열에 도어 트림에도 컵홀더가 있고, 앞쪽에도 있고, 또 3열에도 컵홀더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1열하고 똑같이 도어 트림에 이렇게 문이 들어가고 한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요. 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1열 시트 뒤쪽으로 이렇게 USB 단자가 있어요. 그래서 충전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써놨고, 또 2열에서 편하게 케이블만 연결하면 충전할 수 있는. 근데 한 가지 좀 그런 게, 충전하는 걸 가정을 하자고 하면 케이블이 연결되면 스마트폰 놓을 자리가 마땅히 보이질 않습니다. 이쪽에 트레이 같은 걸 하나 놔둬주든지 이렇게, 아니면은 이걸 케이블을 갖고 여기로 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핸드폰을 놔뒀을 때 케이블이 지나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단자가 준비된 건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아쉬운 부분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3열로 넘어왔거든요. 이쪽 시트는 제가 방금 촬영했던 그 시트 위치 그대로 해놨고요. 이 시트는 조금 더 뒤로 밀어놨습니다. 공간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이 3열은 3열 시트 자체도 얇게 만들거든요. 좀 딱딱하게. 근데 팰리세이드는 그런 부분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시트의 쿠션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괜찮습니다. 거기다가 헤드레스트까지 있어서 머리를 딱 받치고 이동을 했었을 때 헤드룸 쪽에는 조금 공간이 부족하지만 레그룸은 그런대로 이동할 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사람이 탈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에 의미를 두고요. 2열 시트보다 조금 더 높아요, 포지션은. 그래서 이렇게 보면 딱 펼쳐진 이런 느낌을 바라보면서 가는 느낌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거기다 에어벤트도 따로 구성을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 바람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답답한 감을 줄여주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윈도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답답한 면을 줄여주는 개방성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3열 시트는 이게 공간에 대해서는 넓다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이게 전동이 돼요. 옵션이긴 하지만요, 이 가격에 3열 시트를 이렇게 전동으로, 동급의 국내 브랜드는 얘기할 게 없고요. 수입 브랜드 차량하고 비교를 해봐도 상당히 가격 대비 구성을 잘 해놓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3열에도 컵홀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그러니까 요 중간 빼고 6개. 이 6개의 시트 어느 좌석에 앉으셔도 핸드폰 충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만의 컵홀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직접 시승을 해보겠습니다. 팰리세이드. 지금 팰리세이드는 트림이 2개로 구성이 돼요. 파워트레인이 3.800cc 가솔린 엔진 하나 있고, 그리고 지금 시승하고 있는 2.2 디젤, 이렇게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2 디젤은 산타페에 들어갔던 그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변속기는 8단, 엔진 상관없이 다 자동 변속기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차이가 바로 딱 주행을 하면서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 가속 페달을 딱 밟으면 상당히 가볍습니다. 상당히 부드럽게 나가고, 어차피 디젤 엔진이 갖고 있는 초반 속도가 잘 활성화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크게 불편이 느껴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보다 조금 더 느낌이 괜찮아요. 그리고 이 차체 자체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운전을 하는 이 느낌도 상당히 괜찮고요. 이렇게 도로를 달릴 때는 이 거대한 녀석에 대해서 거부감이 그렇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운전하기가 불편하거나 뭐 그런 부분이 크게 다가오지 않는 부분도 괜찮은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좁은 길을 가거나 뭐 지하주차장 같은 데를 진입을 할 때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일상 그냥 주행이 있어서, 도로 주행에 있어서는 뭐 사각지대도 그렇게 많이 잡히는 편도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괜찮게 구성을 해놓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한 80에서 90 요 사이에서 RPM 한 1500, 1600 요 정도 쓸 때 느낌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두 번째 바로 느껴지는 부분은 정숙성. 이제 주행거리가 뭐 500km 밖에 안 된 새 차니까 당연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이 진동하고 소음 부분을 어떻게 세팅을 다시 한 건지, 아니면 MVH를 어떻게 좀 더 한 건지, 그거는 메커니즘으로는 잘 모르겠는데요. 확실히 조용합니다. 실내에서 느껴지는 부분은 확실히 조용하고, 진동 같은 부분에서도 정차했을 때 아이들링 시에 스탑앤고가 활성화가 안 돼도 크게 체감이 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또 연식이 늘어나면 디젤 엔진이 갖고 있는 숙명처럼 같이 진동하고 소음도 늘어나겠지만, 현 상태로는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가속 페달을 급게 가져가면 바로 엔진이 거친 소리를 내면서 실내 유입되는 이 느낌은 여전합니다. 근데 그냥 일상 이렇게 흐름에 맞춰서 주행을 했을 때는 실내 MVH에는 상당히 신경을 쓰지 않았나. 오토 하이빔 이것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오토 하이빔이 그 전까지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안 했어요. 경험을 해봤을 때 이렇게 열심히 일을 안 하고 그냥 형식적인 오토 하이빔 역할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 녀석은 그걸 꽤 충실히 역할을 해줍니다. 반대쪽 차선에서 바로 불빛이 사라지면 바로 지금도 다시 활성화를 시켜주고, 또 차량이 나오면 바로 또 꺼주고,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개선이 된 이런 부분 같고요. 한 녀석을 제동하는 데 있어 갖고 크게 불안감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제동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거기 핸들링은 변함은 없습니다. 약간 유격도 있고 놀긴 하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일상 주행에 있어서 전혀 불편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가장 집중이 되고 화두가 됐던 부분, 과연 2.2 디젤을 넣었을 때 괜찮을 것이냐. 근데 이 팰리세이드 자체가 플래그십 SUV, 풀사이즈 SUV라서 도로를 질주하는 목적보다는 일상 주행에 있어서 출력에 대해서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으면서 승차감적으로 불편함이 없는 이 녀석이 가진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만 되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불만이 나오는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출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이 이상을 주행하게 된다고 하면 한계가 느껴지겠지만, 일상주행에 있어서는 큰 불편함으로 다가올 것 같진 않고요. 좀 보여드린 G90 제네시스, 거기도 들어갔던 부분인데요. 이렇게 방향지시등을 전멸을 하게 되면 해당 방향에 사이드 미러에 있는 카메라를 활성화시켜서 중앙 계기판에 보여주는 이 기능도 옵션 사양이긴 하지만 추가가 되었습니다. 승차감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2열 여기 뭐 다 지금 시트에 타봤는데요,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묵직하게 잘 밀어주면서 여유롭게 나아가는 이 부분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이런 부분은 패밀리 SUV로
적절하게 승차감을 세팅해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처음 움직임이 이렇게 느껴지는 주행 질감이나 정숙성에 있어서 야, 이 정도까지 이 녀석을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좀 놀라운데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렇게 외형적으로 디자인을 보고 실내 구성을 보고 했을 때도 좀 놀랬었는데 진짜 물건 하나 만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대놓고 이래도 안 사? 라는 느낌을 주는 차인데요. 사실 풀사이즈 이 플래그십 SUV는 볼륨 모델은 아니에요. 인성이 공개가 되고 가격이 공개가 되는 순간 볼륨 모델로 자리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꽤 큰 호응을 얻고 있고 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신차를 출시했을 때 이만큼 호응을 얻은 차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호응을 얻은 이유가 가격도 무조건 싸다고 차가 팔리는 건 아닙니다. 그만한 상품성을 갖추고 그리고 나서 가격이 그에 맞게 형성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녀석은 그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채운 것 같아요. 한 1시간 왕복해서 한 2시간 정도 남짓한 시승이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녀석은 몇 번을 더 만날 계획이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내용을 추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첫 느낌은 절대 나쁘지 않아요. 만약에 패밀리 SUV를 고려하고 계시고 이렇게 풀사이즈 덩치 큰 녀석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으시다면 선택하셔도 후회 없을 만한 그런 차량이 나온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참 매력적인데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레이싱 모델 한소울입니다. 저희 레드 RPM 레알 TV 많이 시청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개그맨 양성국입니다. 우리 또 자동차 전문 TV 레알 TV 여러분들 많이 시청하고 계신데 더욱더 재미있는 소식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레알 TV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레알 TV 많이 사랑해 주세요.